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TV의 홍영표입니다. 저는 기업인 출신이므로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동명이인일 뿐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편 586세대, 386세대 정치권에 분포한 586세대 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1편에 이어서 이번 2편은 다른 분야에 걸쳐 있는 586 세대와 그 현황에 대해서 신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현상은 청와대와 행정부 등에서도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최측근에게 맡긴다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성민이 36세에 임명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광재가 38세에 발탁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상황실장은 386 세대 윤건영 씨가 맡았고 임명 당시 나이가 47세였습니다. 과거 정부 때보다 10세가량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에는 40세의 박주현 씨가 국민참여수석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서 당시 청와대 1급, 2급 비서관의 평균 연령이 45세였습니다. 서울대 7, 8학번으로 범 386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47세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49세인 이주호 씨가 교육부 장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40대 장관이 실종됐습니다. 초대 내각의 평균 연령도 노무현 정부 때는 52.2세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무려 61.5세로 올라갔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기업에서도 386 세대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기업들은 정치권, 국가 부문의 세대 교체에 맞춰 국가 권력의 연줄이 닿는 동기들을 이사진으로 배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사태가 기업의 386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하는 분석입니다. 당시 고임금이었던 40년대, 50년대생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고 대거 기업에서 밀려났지만 초년병이었던 386 세대들은 고스란히 살아남았습니다. 게다가 밑으로도 한동안 정규직 채용이 급감하면서 386 세대는 졸지에 위아래가 모두 잘려나간 거대한 세대의 네트워크 블록이 돼버렸다고 이철승 교수는 분석합니다. 이철승 교수는 자신의 저서 불평등의 세대에서 98년부터 2017년까지 근 20년 가까이 국내 100대 기업 임원 9만 3천 명의 출생과 세대별 분포와 시기별 변화를 분석했는데 이에 따르면 과거에는 기업 임원진의 연령 비율이 50대 초와 50대 중반이 가장 많았었는데 50대 후반으로 가면서 급감하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그런데 386 세대가 임원진에 진입하면서부터는 이런 흐름이 막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0년대 100대 기업에서 386 임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2.2%에 달했습니다. 90년 후반 1940년에서 49년생 임원이 50.5%, 2000년대 후반에는 50년생에서 59년생 임원이 59.4%였던 것에 비하면 386 세대의 독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50.5%에서 59.4%에서 그 다음에 72.2%, 즉 임원 100명 중에 약 70명 이상이 586 세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586 세대가 자리를 독점하면서 후속 세대는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임원진에서 586의 비율은 29.6%였으나
2010년대 후반에는 70년생에서 79년생의 비율은 10.4%밖에 안 됩니다. 청와대, 정부, 요직에서 40대의 실종 현상이 기업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소득 비율은 세대 간 불평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90년대에 40년대생 부모와 70년대생 자녀의 소득 비율이 49.2%에서 76.8%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586 세대 부모와 90년대생 자녀의 소득 비율은 2010년 44.3%에서 2016년도에는 52.4%에 머물렀습니다. 586 세대에 이르러 부모와 자녀의 소득 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586 세대 부모가 다른 세대의 부모보다 소득이 높고 586 세대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의 자녀들보다 소득이 낮다는 이중적 요인 때문입니다. 이철승 교수는 정치 권력과 시장 권력을 모두 장악한 586 세대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도무지 늙지 않는 불로 세대, 최장기 집권, 대한민국은 586의 나라다. 김정은, 심나리, 김항기 씨가 지은 386 세대 유감이라는 책에서 언급되었습니다. 586 세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회 상층부에 진입한 뒤에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이 더욱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386의 20년 독점이다. 그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586 세대의 장기 집권의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586 세대의 20년 장기 집권,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제3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2편에 대한 비운동권 출신인 제가 짤막하게 논평을 하자면, 저도 운동권이나 비운동권이나를 막론하고 역시 이러한 IMF와 여러 가지 시대적인 혜택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입사하던 1988년도에는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4학년 1학기에 많은 우리 반 동료들이 거의 취직이 되었고 4학년 2학기에는 거의 다 취직이 다 되었습니다. 즉 오라는 데는 많고 졸업하는 학생들 숫자는 적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세계적으로 호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988년도에 저희들 세대는 취직 걱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 자녀 세대가 들으면 무척 화를 낼 일이지만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너무 좋았고 또 한국도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난 바로 이후라 수출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좋은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서 또 학교 측 입장에서는 몰려 들어오는 여러 기업들의 추천서가 남아 돌아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여기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저는 고참 대리에서 이제 과장이 막 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 위로 고참 부장 그 이상선에서 많이 퇴임을 했지, 저희는 중간에 실무진이었기 때문에 가장 한참 일을 많이 해야 될 고참 대리 또 과장급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조조정의 IMF 구조조정의 그 칼날을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 회사로 스카웃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외국계 회사의 생활을 20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386 세대는, 현 586 세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 혜택이 20년까지 이렇게 장기 집권으로 이어진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편에서 마지막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편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또 댓글로 많이 응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